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이야기의 주제는 이성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는 예쁜 여자, 멋진 남자의 사주 구성 중에 하나인 도화살이라는 신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화살 어떻습니까? 참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 사주에 도화살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과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살입니다. 예전에는 여자 사주에 도화살이 있으면 이 여자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 살지 못하고 남편을 잃거나 즉 사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와의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음란하고 천박한 사주라고 그렇게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도화살이라는 것은 음란하고 천박한 그런 살로서 어떤 터붓이 되어 왔고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아왔던 신살입니다. 도화살은 신살의 일종으로 이름 글자 그대로 복숭아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복숭아꽃을 직접 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발그레한 꽃잎 가운데로 피처럼 어떤 짙은 붉은색,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는 아주 신비롭기까지 한 아름다운 꽃입니다. 향기는 또 어떻습니까? 복숭아꽃의 향기는 달콤합니다. 복숭아 과육에서 나는 그런 향기와는 다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어떤 순수하고 이 부드러운 향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연분홍 꽃잎에서 느껴지는 어떤 신비롭고 매혹적이기까지 하며 이 서투르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타는 어떤 순수한 향기를 내뿜는 꽃입니다. 그러고 보니 도화의 꽃향기 같은 것이 예전 사람들에게는 가볍고 천하고 음란한 그런 의미로 느껴졌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그렇게 무리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왜 우리가 하늘의 어떤 신비로운 과일로 치부하는 천도복숭아라는 것도 있죠. 먹으면 불로 장생하고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기서 쓰여지는 게 이 복숭아하고 그 복숭아를 맺는 것이 바로 이 복숭아 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화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예쁘고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외모는 그다지 볼품이 없어 보여도 사람들에게 특히나 이성들에게 유난히 인기가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굳이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에게도 멋있고 예쁘고 아름답고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하는 그러한 신살입니다. 특히나 이 예전에는 감히 어떤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다양한 형태의 자기 어필이 가능한 조건이 많은 경우에는 이 도화살의 강점을 여지없이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습니다. SNS 마케팅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도화살의 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도화살 한두 개쯤 있어야 연예인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도화살이라 할지라도 지나치면 좋지 않은 그런 과정과 결과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도화살이 지나치다는 것은 사주 내에 도화살을 2개나 3개쯤 가지고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설령 하나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생을 많이 받아서 지나치게 강하면 오히려 그 매력이 오만함으로 느껴지고 자신이 가진 어떤 도화살의 아름다움을 이 천박하게 보여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이 도화살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구설에 시달릴 수도 있고 친구들 간에서도 어떤 외면을 당하기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도화살이 어떤 글자고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자부터 알아보자면 이 도화살이라는 것은 12지지, 그러니까 지지 중에 자축, 인묘, 진사 이렇게 나가면 그 12개죠. 그 12개의 지지 중에서 자수, 오화, 묘목, 유금 이 4가지를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이 자오묘유 이 4가지 글자의 도화살이 왜 도화살이라는 살로 매력이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 어쩔 수 없이 작용하는 생, 왕, 묘, 그러니까 나고 자라고 죽는 것, 이 질서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여기서 생이라는 것은 이 생지를 말하는데 12지지 중에서 인목, 신금, 사화, 해수 이 4가지 글자가 생에 해당하는 글자로 모두 양으로 구성된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생해준다는 의미로 생지라고 합니다. 인신사해 이 생지 4가지의 글자는 각 계절에 첫머리를 가진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 매우 활달하고 활발한 성향을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2번째는 왕성하다 할 때 이 왕하다라는 뜻을 가진 자수, 오화, 묘목, 유금 이렇게 4가지 자, 오, 묘, 유 이 4가지 글자를 바로 이 도화살이라고 하는데 어떤 계절의 가장 절정에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 4가지를 모두 살펴보면 전부 양이 아니라 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오행을 잘 생해주는 이 인신사지의 생의 글자와는 달리 자오묘유 도화살은 남을 잘 생해주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남이라는 것은 다른 지지를 의미합니다. 이 3번째는 이러한 각 계절을 마무리하고 갈무리하는, 그래서 어느 한 계절에서 다음 계절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간 환절기에 해당하는 이 진토, 술토, 축토, 미토,
이 글자가 있죠. 이것은 어떤 신살로 보면 화개살에 해당합니다. 이런 진술, 충미 네 글자는 물건을 쌓아놓거나 수확한 물건을 넣어놓을 수 있는 창고를 의미하고 다른 것을 보관한다는 뜻의 고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신자진연생 또는 일생들은 유금, 인오술연생 혹은 일생들은 묘목, 사유축연생 혹은 일생들은 오화, 해묘미년생들 혹은 일생들은 자수가 각각 도화살에 해당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태어난 해, 즉 사주 8글자 중에서 처음 년의 지지, 년지를 기준으로만 보았습니다만 지금은 일주를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도화살에는 여러 가지 도화살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가짜도화, 진짜도화, 월장도화, 무슨 도삽도화, 녹방도화 등등등 참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사주 지지 중에서 어디에 있든 자, 오, 묘, 유 네 글자가 있다면 나에게 도화살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싹 트는 봄부터 꽃 피고 열매 맺는 여름을 지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태어날 날을 기다리면서 몸을 웅크리고 그 속에서 이 새로 싹을 틔울 씨앗을 만들어내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자수라는 도화의 글자는 대표적인 것으로 매우 성적으로 매력이 유난히 돋보이는 그런 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맑은 얼음처럼 청아하고 지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왠지 어떤 비밀 몇 개쯤은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어떤 은밀한 신비로움이 느껴지는 살입니다. 때로는 약간 천박하게도 느껴지고 아주 매혹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신살입니다. 이 다음은 오화라는 글자가 가지는 도화살의 의미입니다. 이 오화는 한여름에 높게 태양이 뜨고 아주 쨍쨍한 날씨에 한여름의 날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만개하고 이 살아있는 생명들이 모두 자기가 살아있음을 기뻐하고 자신의 삶의 절정기를 마음껏 뽐내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화의 매력이라면 우선 화사한 매력입니다. 봄, 가을, 겨울로는 상상도 못할 화사하고도 향기 짙은 매력입니다. 어쩌면 가장 도화살에 가까운 글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다음은 묘목이라는 글자의 도화살에 대해서입니다. 이 묘목이라는 것은 한겨울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아주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 부드럽고도 강인한 겨울을 지나서 바로 땅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새싹과 같은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어린아이처럼 청순하고도 해맑은 것이 특징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순수하고도 어떤 악의도 찾아볼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맑고도 곱기만 한 그런 매력입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유금 도화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봄의 청순함과 여름의 화사함을 거치고 아주 성숙하고 아름다운 매력입니다. 봄, 여름에 나풀거리는 듯한 날아오를 듯한 그런 아름다움과는 확실히 다른 도화살의 이미지입니다. 아름답고도 강인해 보입니다. 웬만한 세상사에는 웬만한 삶의 어려움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의 깊이가 있는 그러한 글자기도 하고 고결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 앞에서는 모든 자연들이 고개를 숙이고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볼 만큼 아주 매력적인 그런 도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청순하고 그런 이미지의 봄과 화사함의 여름을 지난 아주 성숙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유금 도화살의 매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단어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도화살 같기도 합니다. 도화살이란 것은 이런 어떤 아찔한 매력으로 상대를 최면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을 하려면 이 도화살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아름다운 도화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 매력과 아름다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래 가장 깊은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썩어갈 때는 가장 악취를 내뿜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도화살이 그렇습니다. 이 도화살은 양면성이 강합니다. 이 도화살이란 이 고결한 아름다움과 천박한 아름다움을 가르는 칼날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사주에 도화살이 있다면, 그리고 그 도화살이 어떤 충이나 극을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있다면 이때부터는 자신이 그 도화살을 자신만의 아름다움과 매력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 재능을 살릴 수 없듯이 아무리 향기로운 도화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아름답고 멋진 향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수치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화살하고 약간 혼돈을 하는 이 홍염살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이 도화살과 이 홍염살의 차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얇은 차이입니다. 도화살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홍염살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도화살이라는 것은 그냥 무심한 듯이 그냥 향기를 스스로 발산을 해서 남녀 구분 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고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사는 그런 신살이라면, 이 홍염살이라는 것은 아주 강한 그런 어떤 유혹으로 상대방이나 이성을 강하게 끌어들이는 그런 힘을 가진 신살입니다. 도화살보다는 좀 더 적극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신살입니다. 이 홍염살의 글자를 한자를 보면 붉을 홍자에 고울 염자를 이 합친 그런 글자로 이미 이름에서부터 아주 강력하게 상대를 끌어들이는 그런 어떤 붉은 입술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살입니다. 도화살과 다른 점은 이 도화살은 그 사람의 내면과 외면이 합쳐져서 그렇게 드러나는 인기살이라고 한다면, 홍염살이라는 것은 주로 외모에서 상대를 매료시키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이 눈 밑에 도톰한 애교살과 살짝 눈웃음을 칠 때 올라가는 눈꼬리, 그리고 하얀 치아를 드러내고 웃을 때 볼 옆에 살짝 패이는 보조개 같이 그러한 매력을 드러내는 것이 홍염살인데, 이것이 도화살과 약간 다른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늘 간단히 이 도화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설령 자기 사주에 도화살이 없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든 저마다의 아름다움은 가지고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